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올해 인플레 주범이었던 휘발유와 곡물 가격, 최근 들어선 좀 진정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채소 가격이 심상치 않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정말 많이 올랐고요. 실내로 3, 4달러 정도 하던 샐러드용 채소들이 지금 거의 다 6달러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도매 물가 기준으로 지난달 미국 채소 가격이 전월 대비 38.1%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80.6%나 올랐습니다. 채소값은 가을이 지나면서 그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8월만 해도 전월 대비 상승률은 1.7%였는데요. 9월에 15.7%로 커졌고 10월엔 22.4%가 되더니 10월엔 38%, 33%가 넘은 겁니다. 달걀 가격도 지난달에만 한 달 전에 비해 26% 상승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244% 이상이나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상이변, 악천후 때문입니다. 가뭄과 폭풍으로 채소 공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가뭄으로 채소 주요 생산지인 콜로라도강 주변의 수량이 급격히 줄었고요. 미국 최대 농업지대인 캘리포니아는 가뭄으로, 과일 주요 생산지대인 플로리다주는 폭풍으로 올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다행히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왔던 곡물 가격은 안정세입니다. 밀 가격은 전쟁 이전보다 더 싼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뭐 빵으로는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됐고요. 기름값도 좀 떨어졌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3달러로 1년 전보다 0.04달러 정도 더 싸졌습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 10개 주와 위스콘신주의 평균 가격은 갤런당 2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는 13일 화요일에 발표되는 CPI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겠죠.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으니까 헤드라인 CPI 상승률은 좀 떨어졌을 테고, 에너지와 곡물 가격을 뺀 근원 CPI는 서비스 가격 상승이 여전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올랐을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그런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천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왜 기후 리스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시사점을 던져주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정말 빅 이벤트가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CPI도 나오고 또 올해 연준의 마지막 FOMC 회의 예정돼 있는데 주요 일정들 같이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CPI가 미국 시간으로 13일 오전 8시 반,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후 10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현재 헤드라인 CPI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7.3%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근원 CPI는 6.1% 상승으로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이 추산하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자료로는 헤드라인 CPI 상승률을 7.49%, 근원 CPI는 6.26%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CPI가 전체 CPI가 7.7%, 근원 CPI가 6.3% 상승이었는데요. 인플레 나우 캐스팅 자료를 보면 지난달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자료가 맞거나 좀 더 근접하다면 시장에서는 또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가 좀 확산될 수 있겠죠. 이 CPI는 바로 다음 날 FOMC 정례 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상폭은 거의 50bp 인상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시장에서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다 아시는 것처럼 최종 금리 수준, 종착역, 최종 금리 수준입니다. 기존에 내년 4.6%로 예상을 했었는데 5%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죠. 그리고 고금리가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인가 여부인데요. 기존엔 2024년이 되면, 늦어도 2024년이 되면 기준금리가 4.6에서 3.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2024년이 돼도, 2023년 하반기가 돼도 기준금리가 거의 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고금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어서 시장은 좀 반응 내지는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여부가 관심사겠죠. 패드는 9월에 나온 경기 전망표에선 약한 경기 후퇴나 짧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미국 성장률이 0.2%로 떨어졌다가 내년엔 1.2%, 2024년엔 1.7%로 회복할 것으로 봤었죠. 이제 내년 실업률은 4.4로 뛰었다가 2024년에도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리 수준을 바꾸면서 내지는 고금리 지속 기간을 바꾸면서 성장률 회복이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외에 유럽과 영국도 기준금리를 이번 주에 결정을 합니다. FOMC가 현지 시간으로는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모두 같은 날 15일 목요일입니다. FOMC가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 4시고 파월 간담회가 새벽 4시 반이죠. 영국 기준금리 결정은 15일 밤 9시고 ECB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은 같은 날 밤 10시 15분입니다. 특히 또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11시엔 이창용 한은 총재가 방송기자 클럽 주최로 생방송 토론을 합니다. 바로 6시간 정도 전에 있었던 FOMC나 파월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대응 방안을 얘기를 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는 한국 시간으로 15일 목요일이 빅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영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한은 총재의 토론회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